아시아경제라는 데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별로 평상시엔 관심이 없는 매체인데 이게 포털의 상단에 딱 떠요. 이런 기사는 딱 포털의 상단에 포털의 상단에 딱 뜨니까 제가 눈에 띈 거죠. 그냥 제목이 나라빚 증가속도 1위, 1등이 문정부다. 이거 막 굉장히 레파토리죠. 성장률 최저 해놨어요. 빚은 증가속도가 문재인 정부가 1등이었고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였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하게 되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성장률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나쁜 이미지는 1등하고 좋은 이미지는 꼴찌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사가 상단에 딱 뜨더라고 포털에요. 그동안에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가 초딩 수준이던가 아니면은 의도해서 썼다. 첫째는 성장률을 먼저 구할게요. 성장률을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분기별로 이렇게 누적 성장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연도별로 해가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성장률이요. 그걸 그냥 단순 합계를 해가지고 나누기 5를 했어요. 성장률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것은 초딩들이 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성장률은요 누적되는 거잖아요. 누적 변화율이잖아요. 아 그렇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복리 계산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에 1% 성장하고 올해는 0%면 지난해 1%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렇죠. 것이고 여기서 1%면 1%에서 또 다시 1%가 더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5년 동안에 만약에 매년 10%씩 성장했다고 발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얼마가 되냐면요. 복리를 계산하게 되면요. 61.1%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5로 나누게 되면 12.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10%씩을 다 더하면 50%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누기 5하게 되면 10%가 되는 거죠. 성장률이라는 것은 누적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합계해가지고 나누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지난해 5월 달부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해 2분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5개 분기가 나온 거예요. 현재까지. 그럼 분기별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돼요. 5개 분기를요. 근데 이제 작년도 성장률을 작년도에는 4월 달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1분기는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분기별 누적 성장률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계산을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는 훨씬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요. 윤석열 정부 5개 분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5개 분기 동안에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1.6%가 성장을 했어요. 누적 성장률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5개 분기로 기준을 하게 되면은 3.1%로 2배 정도 된다고요. 2배가 높다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더해가 단순 합계 더해가지고 나누기하고 2020이라고 비교를 한 거죠. 제재 기자인데. 그러니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경제 성장률 비교하는 것은 완전 엉터리다. 그렇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까지 그려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프를 보면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포털에 딱 제목이 걸리니까 문재인 정부 꼴찌 해가지고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기사를 쓰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데스크에서도 한번 걸리잖아요. 신문 기사들은요. 근데 국가 채무는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이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제 5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국가 채무 나온 게 8월달까지 나왔어요.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요. 16개월치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5년하고 비교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2026년까지잖아요. 분기가. 그러니까 2026년까지 기재부가 그러니까 목표하는 걸 수치가 있어. 2026년까지 목표치를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변할 거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세월 16개월치가 아니라 임기 말까지 기재부가 목표로 하는 거를 수치로 넣은 다음에 그렇죠. 그거랑 비교를 했어요? 이게 같은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국가 채무 그러니까 지금 뭐냐 국가 부채는 1등이라고 나왔잖아요.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금 기재부가 목표하는 국가 채무가 훨씬 더 지금 초과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기자라면 다 알 텐데 현장에서. 작년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60조 빠고 났잖아요. 작년도 목표치에서 훨씬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사를 이제 만든 거예요. 국가 재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표를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요. 맨 밑에 줄에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16개월치가 지금 나왔어요. 109조 정도예요. 109조가 증가한 거예요. 국가 채무가요.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60개월이잖아요. 5년이니까요. 그걸 16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게 되면은 10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특히 2020년, 21년 팬데믹 때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 전에 별로 안 증가했었어요. 근데 그걸 포함을 해도 101조뿐이 안 되니까 이제 이미 초과한 거야. 윤석열 정부에서 평균이 맨날 떠드는 얘기가 뭐냐면 재정 파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이건 기재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 동향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사인데 기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해버린 거지. 외면하고서는 2026년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기재 목표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봐라 더 낫지. 앞으로 3년 후를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작년 5월부터 12월 달이 8개월이고요.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이 8개월이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총수익과 총지출 다 증가했죠. 19조 플러스 48조로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도 재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렇지. 21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8개월을 봐보세요. 수입이 44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출을 근데 64조나 줄였어. 더 많이 줄인 거야. 수입이 줄어드니까 플러스 재정을 만들려고 지출을 줄여버렸구나. 지출을 근데 너무 많이 줄인 거야. 너무 많이 줄여버렸네. 작년도 8개월은 32조가 있는데 올해는 77조가 증가한 거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재정을 관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재정 건전성하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부 채무가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하루에 기사 100개씩 나옵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은 추경호 기재부가 주장하는 재정주체 법제화가 허구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수치예요. 자기가 장관일 때 지금 이런 실적이 나온 거니까는 성장률은 1.2%가 증가해서 작년에는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0.9%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정부 채무도 작년에는 0.6%뿐이 안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 3배 이상인 1.9%뿐이나 증가했다고. 올해 엄청나게 빚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원래 이럴 때 경제가
위축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펼쳐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참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비판하신 것은 대경부 출신의 경제 관료들이 정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려고 재정 그렇죠. 규칙을 법제화시키게 되면은 법제화시키려고 예. 하는데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재정 지출을 저렇게 대폭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면 플러스를 만들려면 지출을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을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실제로는 국가 재정 지출이 엄청 줄어서 사실 꼭 써야 될 때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성장률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줄어들어.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근데 그 IMF 회의 가가지고 한국이 내년에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2%대 성장을 한다고 그랬던가요? 상저하고 그거 1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양반들 얘기하는 건요 항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가지고만 얘기를 해. 곧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예. 상저하고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다 지나갔는데 예. 한국 정부 채무 증가율은 제일 높고 성장률은 제일 낮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더 줄고 수출보다 그래서 불황형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가릴 것 없이 뭐냐면 10월자 수출 반등 조짐 뭐 이런 식의 수출 회복세 뚜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이 그렇게 되니까요. 예. 반등 시동. 근데 이제 실제를 한번 봐봅시다. 2018년도가 144억 달러였었어. 그러니까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간 거잖아요. 무역 수지도 보게 되면은 53억 달러나 적자가 나왔어. 과거와 비교해 볼 때도 적자도 되게 크고 이런 건데 무역 적자가 개선됐다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나오고 앉았거든요. 반등. 예, 작년 10월 달부터 수준이 마이너스로 돌았을 텐데 올해 2월 달에 일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7억 3,400만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11월 달은 12억 달러 나오잖아요. 12억 달러가. 이것도 그러니까 언론들이 일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방법을 좋은 찾으려고 수치를 찾아내려고 그래서